이번 수업은 빙하기 패턴으로 본 전염병의 시작, 전염병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전염병이 언제부터 발생하게 됐는지를 빙하기 패턴을 통해서 분석하고, 다음에 우리 강동구,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이제 빗살무늬 투기 유명하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석기 시대의 전염병 상황을 상상을 해보고요. 다음에 문명의 발달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빙하기 패턴으로 신석기 시대의 개막 시점을 유추하기. 자, 보통 우리 신석기 시대가 12,000년 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은 이제 당연히 이제 구석기겠죠. 예. 근데 이것을 그러면 왜 하필 12,000년 전이냐, 13,000년, 23,000년도 아니고 하필 12,000년 전이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빙하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게 지금이에요. 여기가 지금이고요.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 10만 년 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950년대 이제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해서 기온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기가 있죠. 되게 뜨거웠다가 추워졌다가 뜨거웠다가 추워졌다,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워지는 시기가 바로 빙하기예요. 이때 빙하기입니다. 그래서 빙하기와 빙하기 이 사이가 10만 년이에요. 10만 년. 10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마지막 여기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이 뭐냐면 정확히 1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12,000년 전에 빙하기에서 점점 따뜻해져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신석기 이후에 청동기 철기 막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려 조선 현대까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후 변화에서 지구 온난화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즉 지구 온난화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지구 시스템 속에서 빙하기에서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하는데, 지금 간빙기에서 뜨거워지는 때예요. 뜨거워질 때인데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니까 화석 연료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더욱 증폭이 돼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죠. 자, 그러면 12,000년 전에 이게 이 시점은 되게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가 점점점 풀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얼음덩어리였는데 이게 풀리니까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 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여기에 막 물이 흘러요. 자, 물이 흐르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풀들이 막 자라나. 풀들이 자라나면 이 풀을 먹는 어떤 동물들이 와서 풀을 막 냠냠냠 먹어요. 그러면 이런 초식 동물을 먹는 어떤 육식 동물이 큰 게 와서 또 얘를 먹어요. 그러면 이 육식 동물을 쫓아다니던 누가? 사람이 와서 얘를 잡아먹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점점 더 풀려가니까 여기에 물들이 계속 이쪽에 옆에 막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쪽에 수렵 채집 생활도 하고, 그래서 손에 쥐었었던 그런 씨앗이 여기에 떨어지고, 근데 계속 이쪽에서 물이 풀리니까 풀이나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 계속 이 동네에 살게 되니까 사람도 이쪽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늘 사냥이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채집을 통해서 가지고 온 어떤 씨앗들이 중간중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다시 또 뭔가 싹들이 돋아나는 거 보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동네에 모여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왜 이때 한 11만 2,000년 전 이때는 왜
정착 생활을 안 했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때도 정착 생활 할 수 있었고 이때도 정착 생활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러면 여기 왜 이때와 이때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발 하라리의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보면 이 7만 년 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시점에 우리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인지혁명이라고 그래요. 인지혁명.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좀 예전의 뇌와 달라졌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진화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뇌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정교하게 할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할 줄 아는 힘도 생기고요.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사고하는 힘이 생기고 이 상상하는 힘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은 이제 허구를 만들어내고 이게 다 이제 유발 하라리의 얘기입니다. 허구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허구를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은 협력할 줄 알게 됐다. 그래서 협력할 줄 알게 되면서 이런 동물들 있죠. 이런 육식동물들 혹은 큰 초식동물들을 이렇게 사냥할 줄 아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때는 모여서 살 수는 없었지만 이때는 이제 뇌의 능력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제는 모여 살게 됐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그때 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빗살무늬토기 이제 이때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가보면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그럼 이때 전염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왜 그러냐?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빗살무늬 토기는 어디에 사용됐을까? 한번 우리 해보면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암사동의 그 유적지 가보면 이 빗살무늬 토기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전부 다 도토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네 도토리들 많거든요. 그래서 도토리를 이제 저장을 한 거죠. 그 말은 이제 이때부터 사유재산이 성립됐다 이겁니다. 먹고 남은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소유물을 탐내기 시작해서 전쟁도 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기면 위에 올라가고 지면은 노예가 돼서 계급제도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노예들은 맨날 일만 하는데 위에 있는 지배자들은 띵까띵까 놀기만 한다. 근데 왜 여기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종교를 통해서 이것을 합리화했다. 이게 교과서에 보통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 종교가 이렇게 계급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종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어찌됐건 교과서에는 이런 식의 서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전염병과 연결해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자, 이 빗살무늬 토기는 이 도토리만 저장한 게 아니고 아마 물도 저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는 도토리 없이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 없이 일주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사동에 가보면 그 한강변이 있는데요. 이제 한강이 이렇게 막 흐릅니다. 한강이 이렇게 막 흐르는데 이 한강 흐르는 바로 이쪽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움막지고 사면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여름 되면 이게 싹 넘쳐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사느냐? 요 좀 약간 떨어진 지역에 살아요. 그러면 이 거리가 500m일 수도 있고요. 혹은 1km일 수도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죽진 않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물이 없어요. 수도시설 파이프라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매일 물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막 500m를 달려갔다가 다시 오고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빗살무늬 토기 안에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것을 땅에 쿡 이제 꽂아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계급, 좀 믿는 애들, 지배자들은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집에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이제 좀 노예들이 이런 걸 더 많이 계속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두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이때는 불도 이미 구석기 시대 때 불을 사용할 줄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물을 끓이고 그래서 자기가 뭐 잡아 사냥한 그런 고기들 넣고 이렇게 전골 요리 뭐 이런 게 해먹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여기 요리만 한 게 아니고 요쪽에는 이제 물에는 뭐가 있냐면 장구벌레 있죠. 장구벌레. 제가 이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이제 물항아리, 물허벅 뭐 이런 게 어렸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두고 이렇게 그래서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종종 꺼내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밑에 어렸을 때 잘 관찰하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벌레가 계속 그렇게 밑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장구벌레였어요. 이 장구벌레는 뭐냐면 모기의 유충이잖아요. 모기. 자, 이 모기는 엄청난 바이러스와 세균의 온상지입니다. 예. 서식지예요. 그래서 이 모기 이것을 당연히 물을 먹다 보면 이걸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질병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수인성 질병입니다. 자, 다음에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하잖아요. 이 사냥을 하면 사냥을 했고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정착 생활하면서 이 사냥했던 그런 동물들을 잘 길들여서 이제 목축 생활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축화한 게 이제 개가 있고 뭐 돼지, 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얘네들 몸속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사람한테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질병들이 이제 확산이 점점점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지던 이런 신석기 시대에 드디어 우리 인류에게는 전염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냐? 이렇게 잡아먹다 보면 늑대나 이런 거 잡아먹다 보면 늑대에 있었던 뭐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되면 얘네들 다 죽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다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만 죽으면 끝이에요. 예. 지금으로 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던 겁니다. 얘네들만 이제 끝나버린 거고 나머지 얘네 부족들은 또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채집하면서 또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구석기 시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세 번째, 이렇게 빗살무늬 톡이 만들어지고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면서 신석기 문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석기 문명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신석기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명, 신석기는 우리 혁명이라고 하면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발전했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지금 구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전염병도 없었는데 신석기 들어가면서 전염병도 생겼어요. 알고 보면 또 구석기 시대 때는 오래 살았습니다. 보통 평균 나이가 40이나 45살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석기가 되면서 평균 나이는 10세가 10살 이하로 되는 거죠. 30이나 35살이면 평균 죽었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전염병도 생기고 다음에 이런 계급제도가 생기니까 농민들은 정말 힘들게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문명이라는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거냐 아니면 퇴보하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전염병이 창고라는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진 것을 보고서 우리는 고민해야겠죠.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문명,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시키는 게 참 좋을까? 아니면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좋을까? 이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써보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해야겠다. 뭐 퇴보다. 그렇게 주장을 하나 표시했어요. 나는 뭐 혁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보는 이유를 근거를 쫙 쓰시고요. 그렇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진로 입장에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그냥 나는 이제 미래에 이런 혁명, 문명 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에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작성해서 활동지 제출하면 좋겠습니다.